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건일, 아니 대한민국 건국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최근 어느 고위 공직자가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운동단체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발언은 뉴라이트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자주 사용해왔다. 좌우 정당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임시정부는 중국에서만 4차례에 걸쳐서 개헌한 헌법을 갖고 있었고, 그 헌법에 따라 의정원과 정부를 두었고, 외교 활동을 벌였고, 산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재헌헌법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고, 현행헌법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네, 2019년이면은 임시정부 100년이 되지요. 그 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건일이 건국일로 공식 제정돼서 기념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희진 여성학자의 경향신문 칼럼 일부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규칙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세습된 족보, 즉 학벌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의 인간관계가 좌우하는 사회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이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비록 부패 기업인이었지만 초등학교 중퇴의 신문 배달 소년이 자수성가하기까지의 경험은 어땠을까? 그는 평생 식사를 혼자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식사하는 것이 즐거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인생이다. 타고난 사교적 성격이라 해도 어떻게 평생 비즈니스로 식사를 했단 말인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완구의 인간관계에서 간단히 배제되자 죽음을 택했다. 그의 좌절과 원한은 가진 자들의 완강한 배타성을 보여준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서 대통령의 심중을 대변한 대구 달서비형 조원진 후보의 발언, 헌법보다 인간관계라는 발언은 명언 중에 명언이다. 가슴을 후비며 새겨진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의 원리를 자기는 가슴에 새긴다라는 유승민을 향해 이 진박들은 비웃었던 거지요. 헌법보다 인간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원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마도 되겠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민심의 지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두려운 것은 이들 인간관계의 힘이다. 기득권 세력은 관계로 살아가고 나머지 국민은 법대로 살아야 한다. 헌법보다 인간관계는 모순어법이지만 현실이다. 이 발언이 막말인 것은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최소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안목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거철에. 네,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이런 말을 한 조원진 후보. 어느 누구도 조원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형국,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유신모 정치부 기자의 기자 메모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나 이 주민들의 신원과 관계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이 인권단체 등을 통해서 취재한 탈북 관련 내용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왜일까? 탈북자의 사생활 인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고려하고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탈북 루트 차단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도 그동안 정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지난 8일 정부가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또 입국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 입국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번 탈북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모든 정보를 저쪽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저쪽이 어디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죠. 통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주관하는 외교부에 보고되고 외교부가 그 다음 후반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외교부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다 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했다면 지시하고 지휘하는 선은 어디였을까? 사령탑은 어디였을까? 한겨레 일면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 지시로 갑작스럽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통일부가요. 하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거를 위해서는 정하고 잔인한 청와대, 그들의 이런 공작에, 선거 공작에 우리 국민은 또 속아 넘어가야 할까요? 자, 조선일보는 표정 관리하고 한겨레는 애타해하는 현재의 총선 판국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4.13 총선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해서 예상 의석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만 아주 드라이하게 나열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145석,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국민의당은 35석, 정의당은 7석을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각 정당이 전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주 독자층인 새누리당 지지자들 투표장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저 좌파들하고 동률이 되는데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과반도 어렵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줄기찬 자체 전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전혀 다르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낙승, 즉 160석 안팎을 전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 100석도 힘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전망은 너무 정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체로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더불어민주당이 100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를 반영해서 30석 안팎으로 국민의당 의석을 상향 조정했는데
국민의당은 최대 40석으로 자신들의 목표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엄살, 더불어민주당은 정직, 국민의당은 과장, 이렇다는 것이죠. 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개개인의 견해를 짚어보면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새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당선될 후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없이 완주한 수도권의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의 상승세를 넘겨받아서 야권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3자 구도가 아니었으면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해서 승리까지 한다면은 이 국민의당 덕이란 이야기죠.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기존 새누리당 우위 지역은 대부분 유지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우위 지역이 새누리당에 넘어간 곳들이 보인다. 서울 수도권에서 절반을 가져가면 새누리당은 160석을 넘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영남, 충청, 강원에서 새누리당 기본 80석을 전망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여당이 수도권에서 50석만 확보해도 과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수도권은 야권 단일화가 안 된 영향으로 의석의 절반은 새누리당이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의당이 선전함에도 불구하고 호남 외에서 가져갈 지역구 의석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서울 노원병 말고는 없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160석 이상, 이 구조가 그대로 고착되는 것인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의석 전망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4월 6일까지의 판세를 근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광주 방문 영향,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3자 구도 정립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세다라면서도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견제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찍었다가는 새누리당이 된다. 이런 염려, 걱정이 확산되면은 국민의당으로 갈 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동층이 많은 20, 3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도 관건이라고 이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자, 그런데 SNS 상의 관심도는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SNS 관심도는 인터넷 트렌드 정도로 국한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 결과를 비교적 잘 맞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말이죠. 동아일보가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스토리닷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부터 바로 지난 금요일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상에서 여야 주요 인물을 언급한 글을 분석해 봤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 기간 52만 1,408건이 거론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됐는데 문재인이 52만이었는데 안철수는 30만 2,457건이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선거운동 막판 언급량에서 모두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절반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4위, 그보다 훨씬 못한 5위는 김무성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의 관점은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표인 김종인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전 대표 문재인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이 문재인에게 있다는 여당과 국민의당 주장을 뒷받침할 뜻을 담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당초 위로, 사과, 경청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절반은 읍소, 절반은 협박으로 보여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당보다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총선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어제 수도권 유세에서 정당 투표는 다르게 하더라도 후보자 투표만큼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색다르게 호소한 것도 재차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도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라고 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정치권에서 제거하고 싶은 욕망과 속내가 고스란히 녹아든 사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중앙일보 논설실장 이철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칼럼 선거날은 친노와 친박 심판의 날,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글에서 이철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운동권의 자멸이나 다름없다. 친노 진영은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지난 12년 동안 유권자들은 어김없이 야당을 심판해 주었다. 이번에 또 참패하면 친노는 존립 기반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히트 상품 못 만들고 옛날 고객만 관리하는 회사는 망하기 마련이다. 친노는 2009년 노무현의 비극적 자살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후속 상품은 개발하지 못했다. 닥치고 반대에만 매몰됐고 주특기인 무조건 단일화는 무난한 패배만 불렀을 뿐이다. 4월 13일 이후 야권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 홍역을 앓을 것이다. 문재인, 김종인 대신 손학규나 김부겸이 야권 개편에 키를 쥘지 모른다. 어쩌면 안철수가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지역구 호남 향후회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비노부터 국민의당에 투항하게 된다면 자칫 더불어민주당은 공중 분해될지 모른다. 이게 소설인지 칼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내용 중앙일보에 오늘 실렸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환대, 지지, 후원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주말 1박 2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호남을 찾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으로 호남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흐름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18 묘역에서 예상을 깬 무릎을 꿇고 한 참배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선언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체 평가한 것입니다. 한 참모는 국민의당 바람에 휩쓸려가던 광주 민심이 일단 멈춰섰다. 원래 지지층에게는 다시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유동층에게는 왜 우리가 국민의당을 찍어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중앙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의 온라인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문재인의 호남선, 안철수의 바람, 호남에서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인데요. 첫째, 호남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박탈당한 채 사실상 특정 정당 지지를 강요받아온 상황 자체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남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영남 패권주의 세력을 이번에 무조건 혼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의 이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로 인한 새누리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호남 향후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뚜렷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호남과 비호남 야권의 분열이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4.13 이후 야권 통합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일당 독주 체제가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감투 유세. 조선일보는 기사로, 동아일보는 박스 칼럼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아무개 후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 사무총장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이른바 감투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당 사무총장감이라면서 사전에 감투를 씌워준 후보만 10명이 됩니다. 이명수, 홍문표, 차명진, 김태원, 한선교, 송태영, 이성헌, 박종희, 이학재, 강기윤. 당 정책위 의장감이라고 한 사람은 차명진, 정진섭, 원내대표감이라고 한 사람은 권영세, 대표감이라고 한 사람은 정우택, 권영세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정진섭, 이학재, 예결특위위원장은 박민식, 국회 부의장은 황진아, 정우택, 심지어 노동부 장관은 강기윤, 대통령까지 언급했어요. 정우택. 정우택 씨는 몸이 서너 개라도 모자랄 판이네요. 이런 뻥카는 아무개 후보 당선시켜주면 이 지역에 예산 폭탄 쏟아붓겠다라는 과거 거짓말에서도 비롯된 그런 과감한 뻥카라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허풍. 내일 피박 퀴즈의 소재로 삼겠습니다. 이 뻥카는 당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묻지마 공약을 내건 후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요. 부천시 오정구에 출마한 안병도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 자기 선거 공보물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쪽의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바뀌면서 원혜영 의원의 유죄가 무죄가 됐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명시갑 선거 후에 정은숙 새누리당 후보 역시 경희대 의대와 병원이 광명시로 이전할 것인데 병원 관계자와도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를 거짓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에서 울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두 진보 후보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통합진보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무슨 전염병 보균자입니까? 조선일보가 친일 매국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양승식 기자를 친일파, 친일 부역자라고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동의가 되겠어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이 사람도 기자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수구기득권,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이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중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 똑바로 기억해 두시죠. 백상현. 그 비슷한 류의 유영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수구기득권 개신교계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백상현 기자 오늘자에서는 74개 시민단체가 2012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과 관련해 표창원 후보가 당시에 이런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독했고 또 포르노 합법화를 찬성했다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일방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물론 표창원 후보의 해명, 사과, 이 입장도 간략하게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총선판에 개입하려 하는 수구기득권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 총선 정국에 개입하려는 그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조용기 씨가 세운 국민일보, 표창원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보다 더 위중한 조용기 씨의 횡령 배임 의혹, 이건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문들. 이번 20대 총선도 정치권과 언론계가 합작해서 선거판을 오도하려 들고 있습니다. 생각 바른 2030 세대의 표심을 통한 저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정치부장 칼럼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교로운 것은 2030 세대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수도권은 여야 초경합 지역이란 점이다. 이번 총선은 수도권의 122석을 여야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데 그 한가운데 2030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야가 인정하는 현재의 선거 판세는 새누리당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이다. 판세 전망은 야권 분열과 국민의당 선전 덕분에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전체 300석 가운데 150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이런 판세에서 조심스럽게 변수를 찾는다면 2030 세대의 움직임일 것이다. 여론조사 예측대로 이들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2030 세대에게 있을 것이란 상황적 설명이 가능하다. 투표는 지지자를 지지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반대하는 후보에게 반대하기 위한 심판적 투표인 경우도 많다. 어떤 해석이 맞을지는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이틀 뒤인 4월 13일이면 알 수 있다. 네, 승리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지역주의에 감사해야 할, 여기까지인데요. 승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지역주의에 감사할 정당이 있을 테고요. 승리하면 문재인의 낙마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서 죽이 맞는 수구 언론에 감사할 정당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당들을 2030 세대가 지지할 리 만무하겠지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오는 6월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실에서 불안정 노동과 실업 문제,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인데,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삶의 안전망이 필요하겠죠. 먹고 살 걱정, 당장 일을 쉬게 된다면 굶어 버리게 될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인가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정당이 현재 정의당 정도인데 이번에 정의당이 약진하게 된다면 기본소득은 대선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보도 또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사장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수석,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통하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 인사는 우병우를 위한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병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됐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요. 친분이 두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병우 수석,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이 사람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거를 살펴보지 않은 것일까요? 살펴봤는데 덮어줘야지, 눈 감아줘야지, 이랬던 것일까요? 심상치 않은 미국 대선 상황 한겨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으로 이미 끝났다라면서 공화당 경선만 주목하던 전문가들 지금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와이오밍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선이 실시된 8개 주 가운데 7곳의 승리를 거머쥐면서 샌더스가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9일 뉴욕주 경선에서도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경쟁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샌더스의 이번 8전 7승은 결국 7월 전당대회에서 자유투표권을 가진 슈퍼 대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샌더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미국 정치 역시 생물이거든요. 죽어있는 굳어진 화석이 아니라 생물이거든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4.13 총선 TV 토론회 실황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고 있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며 삼보 일배에 나섰던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기조 연설, 마무리 연설에서 따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북구 각하동 시야마을 단감나무집 아들 정준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북구 지역에서 10년 넘게 가스레인지 판매 영업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정준호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요일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삼보일배 일정을 어제 마쳤습니다. 광주 시민 그리고 북구 주민이 가지고 계신 더불어민주당과 저 정준호에 대한 노여움과 서운함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석고대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석고대제하는 기간, 삼보일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패기 있고 소신 있으며 원칙을 지키는 청년이 나타났다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북구는 낙후되어 있고 광주는 현재 서쪽과 남쪽 지역으로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인재가 광주 북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등용되어야 할까요? 저처럼 젊고 깨끗하고 패기 있고 원칙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실천력 있는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력 좋고 패기 있고 강단 있고 원칙 있는 소신마저 겸비한 그런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정준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21대, 22대 총선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젊은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북구의 활력이 되고 광주의 활력이 되고 전국의 활력이 되는 광주가 정치문화 1번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출신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토론인데요. 신분당선 연장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관한 토론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그때 아이디어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다는 북부 연장선 계획은 폐기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북부 연장선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업적인 양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을 본인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 홍보 절반 이상은 맞지 않은 셈이다. 프레시아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TV 토론에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오세훈 후보 나중에는 자기 기억력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면서 슬쩍 발을 뺍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세균 후보 자유지정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0초 이내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적을 하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계획과 추진을 그걸 정세균이 한 것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한 것입니까? 쭉 지금까지 보면 인터뷰라든지 명함, 현수막 또 선거 공보에도 본인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명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답변 좀. 네, 그러면 지정을 받은 오세훈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제 시장 시절에 2008년도 하반기에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키워드를 치면 다 그 기사들이 검색 가능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시에 신분당선 연장 신분당선에 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의외로 도심과 강남을 잇는 노선의 지하철이 없더라고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지렁이 노선이라고 하죠.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인지 구불구불 여러 군데를 경유해서 가도록 또 여러 번 환승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그거를 검토해보고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그렇게 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때 또 하나 고려사항은 은평 뉴타운의 탄생이었습니다.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길이 많이 막혀서요. 그거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로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 보충 또는 자유 지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다시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네. 이미 우리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서북부 연장선이 아니고 강북 연장이죠. 그것은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강북 연장은 무엇이고 서북부 연장은 무엇인지 아마 오 후보가 지금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 후보가 추진했던 것은 경복궁역까지이고 제가 추진하는 것은 이제 네, 고맙습니다. 강북 연장이냐 서북부 연장이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세훈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분당선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칼럼 총선 후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거 한겨레에 실렸거든요. 네, 이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폐기 처분된 사람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왔다. 이 사람이 양적 완화를 들고 나왔다. 돈을 마구 찍어서 부실한 대기업에게 퍼붓겠다는 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벌였던 이명박의 낙수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 무식의 극치다.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을 기만해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실질적 9,00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지난 대선 때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대학생들에게 사기치더니 이번엔 또 젊은이들에게 사기치고 있다. 국법을 기만한 자, 경제정책에선들 국민을 기만하지 않겠는가. 기만의 극치다. 곧 가계부채 위기가 온다. 중국 위기도 온다. 고령화 위기, 인구절벽 위기도 온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10년 경제정책 실패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권력 싸움에 사생결단을 할 것이다. 당연히 국정은 내팽개칠 것이다. 약삭빠른 진박은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단물 한 번 더 빨아먹으려고 바쁠 것이다. 경제 위기만 온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이 내부 분열을 막고 합심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져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경제 전문가, 학자가 이렇게 단언을 했네요.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져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